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직전에 열리기로 했던 재무장관 회의가 연기되면서 유로존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경제 지표도 혼조 양상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전격 연기됐다는 소식에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데다 미국 경제 지표도 혼조 양상을 보이며 시장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충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기초의원 30명을 선출합니다. 세계 경기의 둔화로 국제 유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5일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평균 유가가 올해보다 7%에서 8%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순서 김보람입니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는 결국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악재가 겹친 하루였죠. 개장 전에는 재무장관 회의에 취소 소식,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개장 후에는 부진한 경제지표, 실적 발표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이렇게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자를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장, 화요일장 국내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홍희진 팀장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네.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900선에 대한 안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다가, 오후장에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어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1888.65포인트 0.51% 하락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543억 순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1,889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투신의 매도가 한 1,600억가량 출회됐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은 일단은 기관의 매도 거의는 투신의 매도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도 한 1,788억 매도를 좀 보여주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가가 자체가 1,700 이탈 시에 저가 매수했던 물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신의 물량이 좀 줄어드는 시점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신의 차익 물량은 어저께 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화학주가 상당히 좀 급락을 보였습니다. 뭐 금호석유라든지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주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오후장 들어서 좀 안 좋아졌다는 부분, 그러니까 유심 있게 좀 어저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 포인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좀 주도주, 자동차, IT와 자동차,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는 그러한 업종들이 좀 받쳐지고 있지만은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러한 업종들이 좀 나중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와 같이 화학주의 급락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이러한 측면 지금 급락 나오는 업종이 있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저께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수 상해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000원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죠. 775억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 호남석유, 기아차, KB금융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외국인의 지분이 꾸준하게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에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는 250억 정도의 매수, 그다음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두산,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IT와 지금 화학주는 지금 LG화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한국전력이나 두산 이거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따라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을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뭐 금호석유나 NC소프트, NHN 대림산업, LG U+ 같은 종목들 외국인이 소폭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3,500억 가량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종목별로. 일단 근데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좀 크게 매도를 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주가 상위 랭크가 지금 세 종목이나 있는데요. 호남석유 760억 정도,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이들 종목만 합쳐봐도 어제 하루에만 1,100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큰 폭의 물량이 단기간에 너무 좀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제일모직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기관이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경계해야 될 좀 요인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나 일부 건설주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좀 맞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저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아쉬웠죠. 코스피 시장과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흐름 자체가 괜찮았고요.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492.69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3억,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117억, 개인 같은 경우는 25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세 주체 모두 매도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6시에 시간의 단일가의 매도 친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부품 중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큰 폭으로 좀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IT 부품 중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뭐 지금 STS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뭐 시그네틱스, 근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어저께 상당히 좀 막판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IT 부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죠. 안천수 연구소가 이제 하한가에 지금 하한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오늘이다 보니까 이제 테마가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보다는 이제 우려감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 막판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도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CJ ENM이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한 3조 7천억 정도 이상 유지가 됐었는데 시장 자체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모처럼 지금 매수를 했죠. 56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지금 지분 감소가 5% 이상 감소가 됐었는데, 56억이 매수가 됐다 그래갖고 외국인이 이제부터 좀 들어온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CJ ENM 35억 정도 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모처럼 만의 쌍끌이 매수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21선 안착과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CJ ENM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태광과 태용,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소폭 매수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떨어지나 오르나 지속적으로 기관에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X, 네페스, 포스코 ICT 같은 IT 관련 종목들로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좀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이슈 살펴보면서 오늘장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겹친 하루, 결국 문제는 유럽이었습니다. 결국 유럽 쪽에서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상황인데 불안감이 큰 만큼 기대감도 크고 그런 상황이겠죠. 네. 일단은 그 전략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26일 날,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가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떤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열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시장이 조금 지켜보자는 어떤 관망세가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에 관한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큰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었고요. 이번 회의에서 독일에 조금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그 시장에서 예상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 장 중반 정도 본다면은 독일이 한 1.4%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0.4% 정도 반대로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 중반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이한 지수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쪽으로 가면서 하락 전환하거나 아니면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 중반 쪽에 장 막판 쪽에 악재가 나왔는데 2차 정상회의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정상회담 초안에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 0.14% 정도 약보합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4%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4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적긴 하지만 상승에서 하락을 전하면서 그런 낙폭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2차 정상회의전에 열리기로 했던 재무장관 회의를 좀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정상적으로 오후 6시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채 위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논의를 26일 정상회담에서 계속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무장관 차원의 추가 논의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유가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채무 그리고 금융위기 종합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악재가 또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EFSF 재원 확대에 관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계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협상이 다시 엉클어진 상태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EFSF 어쨌든 그 공적 자금에 대한 어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ECB에 대한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된 부분까지는 유럽 시장의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악재는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조금 엇갈리게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됐던 부분인 2차 유럽연합 정상회의 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무장관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부분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르켈 총리가 잠정 타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아울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30몇 개월, 2년 7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면서 하락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 정도 1% 이하의 조정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는데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았던 유럽연합 2차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논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다는 부분이 추가적인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추측이 남았는데 그런 추측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다시 한번 논론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도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 쪽도 그렇고 금융주가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게 좀 발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소비 관련 지수도 조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장관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26일 회의까지 통큰 해법 구체적인 타결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EFSF에 대한 자금력 증강 그리고 민간 채권자 그리스 채권 손실 부담 그리고 은행 증자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유럽 증자에 관한 부분도 민간 채권자에 대해서 한 50% 정도 손실 부담을 확대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독일과 프랑스 유럽연합의
정도의 어떤 회의 결과지 이런 부분이 민간 채권자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이 계속해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타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EFSF를 증액했을 경우 그리고 유럽 특별기구를 계속 만들어서 어떤 그 자금을 증액시키는 부분인데 어쨌든 EFSF 그리고 유럽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똑같이 어쨌든 공적 자금을 증액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FSF 같은 경우는 독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특별기구를 만들었을 경우에 독일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라든지 중국과 브라질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특별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EFSF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쨌든 EFSF의 자금을 증액하게 된다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담은 20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쨌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예를 들어보더라도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많은 돈을 풀었지만은 그런 효과가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고 재무장관 취소가 된 것은 그만큼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EFSF 증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증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민간 채권의 부담에 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26일 날 결론이 되지 않고 좀 더 질질 끌 수 있는 그리고 원론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유럽 소식 같은 게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지표에 관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먼 것만 좀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진리지수 같은 경우에 39.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46을 상당히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이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증권 리포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어제 소폭 조정이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요일 날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드러진 변수가 없었던 변수의 공백 구간이었고 또 업종별로 단기 상승폭으로 보았을 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몇 번 언급드렸지만 현재 코스피가 하루 이틀 또 몇 포인트 더 상승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코스피 하방 경직성 확보와 대외 악재에 장기간 노출이 되어서 다소 소극적이고 예민해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유로존의 우려감 감소와 함께 미국 증시의 상승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주간 단위로 S&P 500의 경우 4주 연속 그리고 다우존스 경우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로존 문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고 10월달 이후 발표되었던 9월 ISM 제조업지수를 비롯해서 27일 예정인 3분기 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이 8월, 9월 심화되었던 경기 재침체 우려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 형성 이후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표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것 또한 최근 상승 흐름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이미 집을 담보받은 융자액보다 더 낮은 주택 소유주도 30년 만기로 연 4% 다시 주택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6월 30일 날 2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3차의 QE 정책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갈 때 연준이 모기지 채권을 더 매입해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융자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모기지 이자 비용 등으로 고통받는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 소비와 고용 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 창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주택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납세자들의 부담과는 상관이 없고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날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미국 증시도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EU 재무장관 회담이 취소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좀 차익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그런 공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의 변수 흐름상 전체적인 상승으로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조정은 소폭,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의 변수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정황상 지수 상승 시 상단은 2000포인트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단을 유지한 채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IT,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화학, 철강, 건설 업종으로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흘 만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 관련 지표가 상당히 부실하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M 등의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26일로 예정됐었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앞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전격 취소됐습니다. 유럽 지역 각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미국 쪽에서는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시장에 예상치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도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한 피로감 그리고 1900선에 대한 저항으로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지지를 하긴 했는데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 그리고 또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지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먼저 홍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초가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의 원인은 이제 투신 쪽에 있었습니다. 투신의 매도가 1,600억.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제 매매 형태,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좀 관찰을 해보신다면은 투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를 때 좀 파는 전략을 최근에 시장에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확률보다는 좀 매수 쪽 아니면 좀 약보합 쪽으로 일단은 그런 수급 상황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마저도 투신이 같이 오늘마저도 투신이 매도를 친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은 좀 충격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율,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는데, 오늘도 환율이 좀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이제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환율과 주가는 이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환율이 오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빠지면 주가가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가능성.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환율이 하락 안정이 돼야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어서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 안정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주식 100%보다는 일금 현금 확보가 좀 유리하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현재 시장, 그 현재 국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국면이겠죠. 지금 지수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지금 5일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항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저항대에서 좀 밀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밀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선을 새로 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일선이겠죠. 1860포인트. 그 언저리, 그러니까 50에서 한 60포인트 구간. 거기가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라인이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지금 이슈가 조금 더 좋지 않아져서 만약 이탈이 된다라면은 흐름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 100%보다는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시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일단은 현금 확보를 좀 해놓자라는 부분보다는 어떠한 리스크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해놓고 시장을 좀 관찰하자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들은 뭐 CJ 오쇼핑이나 한국콜마, 그 다음에 LG상사, 뭐 오쇼핑이나 한국콜마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 상당히 조금 눈에 띄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나 홈쇼핑 관련주, 그러니까 국내 내수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또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덜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투신 쪽에서 또 파는지 매수로 돌아서는지 지켜보면서 장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말씀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저녁까지는 계속해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은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그런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저앉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영향성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럽 변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럽 그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 같은 게 실망감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투심 악화, 어떤 대외 변수에 의한 투심 악화가 수급 불안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900포인트 좀 다가오게 되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그 포지션이 관망적인 포지션이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용한 어떤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한 어떤 매도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급까지 좋지 않다면 다시 한번 뭐 19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는 1855포인트 5일선에 대한 지지력만 조금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900포인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한 번에 좀 돌파하기는 좀 다시 한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라든지 그 W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 시도 돌파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돌파 여부는 물론 마찬가지로 대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그 상승 포지션보다는 계속 중립에 대한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적 포지션부터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8월달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적극적인 현물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간간히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3,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뭐 13일 같은 게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라기보다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현물 해지성 매수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망의 자세 어떻게 팔지도 않고 사지 않는 그런 관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파생적 포지션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먼저 선물적 파생 포지션을 본다면은 최근에 12월 월물로 넘어와서 현재 774계약 정도 선물 매수 포지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관망에서 계속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매도 포지션 조금 늘렸다가 그리고 매수 포지션 늘렸다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힘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콜옵션 동향에서 한번 본다면 계속해서 최근에 어떤 콜옵션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풀옵션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해지가 됐던 아니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그 부분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불안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떤 시장의 대외 변수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대외 변수가 해결이 돼야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수급이 좀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봤을 때 외국인의 그 수급이 안 좋았을 때 연봉이라겠죠. 연봉으로 봤을 때는, 음봉을 추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이하게, 그 부분을 좀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2010년 같은 경우는 자문형 랩에 돈이 유입됐을 때,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수치를 봤을 때, 연 통계치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늘려갔을 때는 시장이 상승을 했고, 어쨌든 매도에 대한 부분을 누적시켰을 때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5조 7천억 정도 매도를 계속해서 현물 쪽에서 매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힘든 흐름이 연출이 되지 어떤 반등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올해 말까지는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도 마찬가지 조정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업종들이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대변수에서 자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은행 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세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주에 관한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엔지니어의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수주에 관한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을 해소를 했는데 건설업종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삼성정밀화학, LG, 대상,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좀 유지를 하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기관 내에서도 수급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기금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기관에서 외국인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 좀 영향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일선을 추가적으로 종가상 오늘 쪽에서 종가상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말씀드린 이후에 어쨌든 10% 상승을 많이 하면서 10% 이상 확보가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확보를 위해서 오늘 쪽에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제일모직은 좀 1차적으로 제외시키는 그런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도 좀 말씀드렸는데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 최근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만약 시장에서 약세가 조금 이어지면서 대형 수출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 그와 반대로 내수주에 좀 관심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을 한 3, 4일 정도만 보고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홍 팀장님의 관심 종목부터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성장성 플러스 지금 테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면은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그런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최근에 IT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서버 부분, 그러니까 통신 장비 서버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TE가 신규 시스템으로 지금 시장에 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뭐 지금 통신 장비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IT 부분에 마찬가지 PCB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은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점이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이죠. 5,800원에서 한 6,000원 라인. 고점이 지금 일단은 확보된 상태에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고점의 물량을 좀 흡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점만 뚫어내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지금 고점을, 그러니까 단기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좀 좋게끔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 매수가 한 20만 주 이상 순매수가 좀 유입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 가격 오늘 좀 조정을 염두해 둔 전략입니다. 5,200원에서 5,300원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5,6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만 보시고 목표가를 설정하신 분들에게는 5,650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1선은 소폭 좀 더 하이한 가격이죠. 4,95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이 오늘 하루 단기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말씀드린 비트컴퓨터가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US에케에 대한 어떤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조금 더 줄인 선에서 조금은 더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잘 아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시스템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에 와서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원전 사고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오늘 뭐 원자력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차트적인 특징 때문에 좀 하루 정도 가져 나왔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화면을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와서 조금 중기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을 좀 늘려본다면 이렇게 크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작년 11달만 보더라도 3,08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어쨌든 1,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조금 거래량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테마가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력이 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하루 정도 큰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이런 윗꼬리를 다시 메꾸기 위한 다시 한번 양봉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1,060원에서 1,120원 정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5% 예상이 되고 있는 1,165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 정도 봐도 되겠지만 그보다 좀 빨리 대응을 하겠습니다. 1,025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일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